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면서도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진짜 부모님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한 푼도. 사업을 망했다 이랬을 때까지도. 근데 그 얘기를 부정을 안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나는 끝없는 노력이냐 끝없는 욕심이냐의 차이가 참 어려워. 사람은 결국 욕심은 많은데 욕심을 얼마 내려놓느냐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진짜로 착하든지. (1975년) 어느 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백종원의 표정이 무척이나 설레 보입니다. 알고 보니 오늘은 소풍날, 친구랑 김밥도 먹고 보물찾기도 하고 안 설렐 수가 없었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혼자 빈병을 주우러 다니는 백종원, 혼자만의 보물찾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가 소풍날이 그토록 설렜던 이유는 바로 수많은 아이들이 먹다 버린 빈병을 모두 주워다 팔면 꽤 많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타고난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풍 시즌이 되면 딱 이틀 정도가 전부 모여서 어느 한 곳으로 가자. 저희 때만 해도 캔 음료수가 없었어요. 다 병이고. 근데 그때 제가 4학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저씨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리어커를 끌고 소풍을 간 거야. 진짜로 오락 시간하고 초등학교 때 오락하고 보물찾기라는 저는 그걸 안 해서 빈 병을 다 수거를 한 거야. 그때는 공병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6리어커인가를 파는 거야. 좋은 가격으로. 근데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백종원은 유명한 금수저 집안인데 굳이 왜 쓰레기를 주워다 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는 그냥 시골 동네에서 비교적 유복했던 것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 시도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은 받아본 적도 없다고 하죠. 금수저, 제가 금수저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숟가락을 때 밥을 한 번도 금숟가락으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요새 금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좀 시골에서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긴 한 건 맞아요.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못 받았을 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다양한 음식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 맞다고 합니다.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면서도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진짜 부모님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한 푼도. 사업을 망했다 이랬을 때까지도. 근데 그 얘기를 부정을 안 하는 거는 먹는 것만큼 부모님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부모님이 외식하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식당 다니다, 야 별로다, 옮기자 해서 한 하루에 막 진짜 7-8 건데 옮겨 다니다. 아버님 혼자. 그리고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실 수밖에 없이. 진짜로 먹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심하세요. 사업을 하면서는 부모님 도움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 근데 솔직한 얘기로 대학생이 그렇게 맛집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걸 누구 부모님 도움 아니면 어떻게 해? 나는 절대 내 자존감 안 했어. 나는 나의 음식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데이터는 부모님 덕에 냈으면 그걸 못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노력은 많이 했지. 이렇게 입맛이 까다로웠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점점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원래 지니고 있었던 사업가적 기질과 만나 자연스럽게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사람들은 백종원도 결국 사업가이니 돈에 욕심 많은 장사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꼭 지키는 사업 철칙 1순위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에 욕심을 낼수록 돈을 더 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돈이라는 게 뭐냐? 어쨌든 언제든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내가 제가 망해보니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어차피 가는 방향에서 딸려오는 거지. 내가 물살을 확 가르고 가면 물살에서 이게 뭔가 쭉 쫓아오는 게 돈인 거지. 돈 쫓아가봐야 물살처럼 계속 피해가는 거야.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이득 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서비스를 많이 주고 음식값을 내리는 등 어떻게 하면 손님이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남한테 다 퍼주면 본인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손님의 이득에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백종원은 강조하죠. 짧게 가서는 안 돼. 길게 가야 되잖아요. 초심만 안 잃으면 돼요. 내가 부탁해 진짜로. 분명히 단언하건데 진짜로 제 경험이지만 음식값 올린 데들은 오래 못 가요. 제 경험상으로
맛집이고 손님이 늘어나면 득된 거를 도리어 손님과 나눠야 나도 수익이 늘어나고 손님도 득이 늘어나야 돼. 절대 이건 원칙이에요. 이 단순한 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걸 못 느끼냐면 이게 유명한 가게가 됐는데 가격을 올려요? 그것도 장사가 계속 잘 돼. 외식업이 이거예요. 한 템포가 늦어요. 몇 달 전,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기부터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오는 거야. 뭐 어렵게 내가 가격 낮추면 되지. 내가 좀 덜 나오면 빨리 오겠지. 그게 시작이에요. 가격 낮추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한 방에 가는 거야. 손님이 없어서 음식값이 올라. 그러면 음식값이 오르면 결국 손님이 또 끊겨. 그러니까 또 그럼 또 악수해야 되고 그러면 7,000원에 또 8,000원 또 올라가. 진짜 비싸네. 진짜 이번엔 진짜 서울 가자고. 서울 가. 더 비싸지는 거야. 이게 이제 악수네. 결국은 꼬여갖고 다 망해지는 거예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을 벌면 그중에 50은 내 돈이 아니야. 그거 다 내 돈이라 생각했다. 다 우리 그냥 7, 8년 있다 다 절단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명을 봤어. 내가 버는 돈이 내 게 아니에요. 딱 반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 그거 갖고 써. 쓸 거 쓰고. 장사가 잘 되면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엎질렀다고? 네. 아니 계산을 받지 마. 아예. 아예 다요? 어. 5명이. 받지 마. 계산 받아 프리. 어릴 때부터 쓰레기까지 주워 팔 정도로 돈에 욕심 많은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웃기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백종원은 사실 초등학생 때 병을 주워다 판 수익도 다 기부했을 정도로 오히려 선행에 대한 타고난 유전자가 더 컸던 사람이었죠. 그걸로 번 돈은 뭐 했어요? 야 이거 또 안 방위성금 냈어요. 방위성금 내는 거 불이웃돕기 성금 이런 것처럼 방위성금이라니까. 기부한 거예요, 기부. 그는 결국 자신의 철학대로 손해본다는 마인드로 살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현재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요식업 1인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에 욕심 없이 살다 보니 돈을 많이 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는 현재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사치 부리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어릴 적 쓰레기 병을 하나하나 주웠을 때처럼 지금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옷을 다시 꺼내 입을 정도라고 하죠. 나도 옛날에 그 집 쓰레기통 뒤졌어. 진짜요? 그런 적 있으세요? 쓰레기통에. 근데 형님이 그래가지고 세탁기에 사이즈가 또 내가 내 몸에 맞는 사이즈야 보니까 그래서 아까운 거야. 그래서 진짜 검소하셔. 이거 안창살인데? 아 여긴 안 먹는구나. 여기 잘만은 더 친해지면 저 서비스 줄 것 같은데?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아직도 성공한 게 아니라고. 왜냐면 딱 어느 정도까지만 벌어야지 하는 금전적인 목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대로라면 사실 이건 끝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욕심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죠.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네네. 대부분 공통점이 끝없이 노력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나는 끝없는 노력이냐 끝없는 욕심이냐의 차이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네네네. 내 관점에서 보면 난 끝없는 노력인데 옆에서 보면 네. 아 저거 욕심도 많다. 그러는 거야. 물론 항상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 그런 사람인 척이라도 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한 전했죠. 사람은 결국 욕심은 많은데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진짜로 착하든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주장하는 그거는 그렇게 척하고 살자. 아예 안 하는 사람과 그런 척하는 사람과의 끝에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척을 하면서 살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업가적 관심과 선행에 대한 마음,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생긴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요식업. 백종원은 말 그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파더라도 10년 이상은 파야 뭐가 나와. 근데 내가 이제 강조하는 건 자기 좋아하는 쪽에서 한우물 팔아 이거지.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 한우물 파는 건 그건 노동이고. 여기 물 나오나 여기 물 나오나 돌아다닌다고 물이 나오진 않지. 일정 깊이를 파야 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안을 못 참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가 되는 거지.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인생 성공의 치트키는 아닙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듯이 백종원 또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패들을 겪기도 했죠. 저는 요리에 실패 많이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줄 거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걸 하다 망했지만
결국 좋아하는 걸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좋아하는 음식점을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망한 빚을 다시 결국 좋아하는 음식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일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